손흥민이 축구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들의 잡음들 때문에 위축된 게 아니고 그냥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으면서 리그는 14위로 추락되고 카라바오컵 탈락, FA컵도 탈락을 하면서 우승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오로지 유로파 리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고라고 표현한 건 유로파 리그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토트넘은 시즌 초부터 유로파 리그가 가장 중요한 대회였는데 카라바오컵은 4강에서 탈락하고 FA컵은 B클럽들이 미끄러지면서 경쟁이 더 수월해져 있다 보니까 진짜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유로파 리그를 우승할 수 있다면 올 시즌 모든 게 용서가 되지만 하필 유로파 리그의 상위권 팀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 토트넘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대진이 잘못되면 결승에 오르는 것조차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이 무너진 이유는 감독도 선수도 전문가들도 부상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부상자를 안고 시즌을 치릅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부상자 속출은 좀 다릅니다. 무려 4개월 넘게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가 복귀해도 이미 갈아 넣어버린 선수들에게 또다시 부상이 찾아온다면 그냥 바통 터치만 할 뿐 부상자가 늘어난 채 시즌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도 가지각색입니다. 무리한 경기 출전으로 햄스트링 부상이 찾아온 선수들, 그냥 밟히고 꺾여서 부상당한 선수, 경기하다가 안타깝게 십자인대가 파열된 선수, 투지를 불사르다 무리해서 다친 선수까지 스포츠 자체가 부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도 지금 토트넘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손흥민을 응원한 이후부터 이런 처참한 상황은 처음 겪어봅니다. 이러니 손흥민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하필 두 경기 연속 중요한 경기를 패배하면서 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을 테고 부정적인 소식들만 들려올 뿐 구단에서조차 별다른 이슈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사우디로 팔아버린다는 쓸데없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니, 토트넘이 손흥민을 사우디로 팔려고 하면 손흥민이 니하고 가야 되나요? 무슨 손흥민이 토트넘의 노예입니까? 이미 손흥민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박지성, 기성용 캡틴 선배들의 말에 따라서 사우디 이적설이 나왔을 때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해야 할 게 많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라면 다 이루고 나서야 뭐 가면 갔지. 우승컵 하나 없이 사우디로 간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손흥민의 기분과 컨디션이 가장 궁금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 구단 영상에도 게재가 되었고 350만 구독자가 있는 로열 패밀리 유튜브 채널에서 영국의 찰스 국왕이 토트넘 구단을 방문하면서 토트넘을 대표해 손흥민이 국왕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토트넘의 지역 사업 지원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고 토트넘 구단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 인스타그램에서도 찰스 3세의 방문을 알리면서 손흥민과의 사진을 가장 첫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국왕이 차에서 내리고 먼저 레비 회장과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부터 시작해 국왕이 토트넘 내부로 들어왔을 때 손흥민이 후드티와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상태로 국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옆에는 토트넘 여자축구 캡틴도 있었습니다. 영국 국왕은 손흥민에게 이번 주말에 경기하느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찰스 3세가 잘 될 것 같은가 라고 묻자 손흥민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재 팀이 잘 되고 있느냐는 다소 뼈있는 질문을 했는데 손흥민은 솔직하게 힘든 순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노력만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를 거라고 말했으면 팬들도 위로가 됐을 텐데 여전히 힘든가 봅니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경기장 안에서 행사에 참여했고 클럽의 상징인 황금 수탉 조각상을 선물로 주면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기쁜 장면이었지만 정작 손흥민에게 중요한 건 축구죠. 축구에만 전념해야 하는 손흥민이 팀의 주장이라서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고 조카벌 선수들을 챙겨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캡틴을 괜히 했다고 후회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토트넘이 국왕을 만나면서 리프레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손흥민은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NG 감독이 없는 거죠? 뭐죠? 네, 이제 3일 뒤에 맨유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에게 매우 강한 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텐하흐 감독이 이끌었을 때와 현재 감독인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전반기 리그 경기에서는 원정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고
카라바오컵 8강에서는 쉽게 이기는 듯했으나 후반 마지막에 추격을 당하면서 손흥민의 쐐기 골로 차이를 벌리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경기에서만 7골이 터졌습니다. 맨유는 2022년 10월 이후로 토트넘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잘해봐야 무승부였다는 거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맨유가 토트넘에게 3실점 대패를 당했을 때는 퇴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순위도 높고 유로파리그 순위도 맨유보다 높습니다. 최근 전적이 좋았다고 해서 맨유를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맨유는 거기다 FA컵 16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토트넘이 더 큰 데미지를 입은 줄 알았지만 지금 현실은 모든 게 토트넘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살짝 기대할 수 있는 건 처절한 상황에서 맨유와 붙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수들이 일주일을 푹 쉬게 되었고 부상자들은 회복하면서 무려 6명이 한 번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반더 벤도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맨유는 아마 반더벤을 가장 무서워할 것입니다. 전반기에도 반더벤이 홀로 질주하더니 존슨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선제 실점을 유도했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과 실점 수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틈이 많다는 거죠. 토트넘이 맨유전에서 승리하면 반등의 기미가 보이게 됩니다. 진짜 비교도 안 됩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토트넘은 리그에서 강등만 당하지 않으면 올 시즌은 성공적인 시즌이 됩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손흥민이 떠난다고 보면 우승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한다는 건 결국 팀이 상승세라는 거고 그러면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현재 7위는 본머스인데 토트넘은 본머스와 승점이 13점 차이가 납니다. 약 5경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은 경기가 14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전승을 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빌어야죠. 네, 다른 상위권 팀들도 토트넘처럼 부상자가 속출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토트넘의 본래 라이벌이었던 아스널은 최근 주축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했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전까지도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사카, 제주스는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영향이 커지겠죠. 어차피 리버풀을 잡기는 무리인 것 같고 부상만 아니었다면 더 높은 것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매우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비벼볼 만한 성적이라면 기회가 왔다라고 할 텐데 올 시즌만큼은 아스널이 정말 강력합니다.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경기도 없기 때문에 빨리 유럽 대항전을 떨어지고 리그에만 집중해서 약팀을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팀들도 토트넘만큼 부상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선수들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끝날 위기인 거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함께 대반전을 응원해 봅시다. 이 아이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유튜브, 구독, 대리,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